그 시절 그 스타.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한 화려한 여배우의 생애가 아닙니다. 70년 넘는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인간,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소리 없는 눈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음의 문턱에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깊이의 바다일까? 지난 2025년 10월 10일 미국에서 날아온 부고 한 통은 우리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전설 김지미 선생이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시대를 함께 호흡하고 누구보다 그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를 가까이서 지켜보셨던 한국 연예계의 거목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 참 오랜만이네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민은 저와 함께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수십 년을 보낸 동료이자 친구였지요.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니 이제 정말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참 허망합니다. 단순히 유명한 배우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짊어졌던 전쟁과 가난, 그리고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말 못할 사연들을 다 안고 간 것 같아서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그저 연예계의 가십이 아니라 그 시대를 버텨온 우리들의 초상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 김지미 선생의 빈소에서 배우 최민수 씨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친어머니가 아닌 김지미 선생을 향해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지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그 복잡한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머니라는 부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었을까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 정적 속에는 아마 우리 세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독한 인연과 용서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단순히 혈연을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안아준 사람, 나를 위해 대신 짐을 짊어져 준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어머니인 것이죠. 민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갔고 그 여인이 바로 김지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인연인데 민수는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김지미라는 여인이 민수의 어린 시절에 아주 짧게나마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무능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경제적 책임을 다했던 모습에 대한 뒤늦은 헌사였을 겁니다. 사실 김지미는 화려한 스타였지만 그 이면에는 늘 누군가의 뒤처리를 도맡아야 했던 고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늘 화려한 불빛 아래에 있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배우 김지미 혹은 인간 김지미는 어떤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던 분이었나요? 지미는 말이죠.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걷고 있었지만 그 발밑은 늘 진흙탕이었습니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그녀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그 전성기 시절에 그녀가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남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화투 육자 목단에 비유할 만큼 아름다웠지만 목단꽃이 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음이 필요한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아버지인 최무령 씨와 살 때도 그랬지요.
최물령 씨가 영화 제작에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졌을 때 지민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을 팔아 그 빚을 갚았습니다.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은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치입니다. 남들은 그녀가 사랑에 미쳐서 그런다고 수군거렸지만은 제가 옆에서 본 그녀는 사랑보다는 책임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남긴 상처까지도 모두 자기가 안고 가겠다는 그 무모할 정도의 자존심 말입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참 무섭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강요실 선생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그녀의 삶은 더욱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도 채 끝나지 않은 여인의 남편을 데려간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었지요. 그런데도 최민수 씨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참 묘한 일이지요. 민수가 고등학생 때 친어머니인 강효실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강효실 씨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증오를 씻어내고 신앙으로 마음을 다스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하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민수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자신을 먹여 살리고 돌봐주었던 손길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지민은 최물용 씨와 살면서 민수를 잠시 직접 돌보기도 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이 그 아들에게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기이하고도 슬픈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지민은 훗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최물용 씨와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이 들었고 이미 터져버린 마음을 수습할 길은 같이 사는 것뿐이었다고요. 그녀는 악녀가 되기를 자처하면서까지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려 했고 그 대가로 평생을 빚 갚는 데 보냈습니다. 민수는 아마 그 여인의 고단한 뒷모습을 보면서 미움보다는 연민을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연민이라. 어쩌면 그 단어가 우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김지미 선생이 남긴 유산은 영화 필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질고 복잡한 인연들을 결국 화해로 이끌어낸 그 인내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어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느냐, 그것이 남는 것이죠. 지민은 마지막까지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완벽한 것을 얻으려면은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니까요. 그녀는 스스로 완벽하지 않았기에 남들의 부족함도 안아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수가 빈소에서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저는 비로소 지미의 그 길고 길었던 참회의 시간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녀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우리는 흔히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입 밖으로 내뱉곤 하지만 최민수 씨가 영정 앞에서 내뱉은 그 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결코 쉬운 무게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인 강효실 선생이 겪어야 했던 그 처참한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니까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아버지를 빼앗아간 여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그 심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김형, 그건 아마도 미움을 넘어서 버린 어떤 지독한 이해였을 겁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이모 손에서 자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던 아이였지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가 아주 잠시나마 따뜻한 손길을 느꼈던 곳이
다름 아닌 김지미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요실 씨가 남편의 배신에 무너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륜의 주인공인 김지미가 정작 그 버려진 아이를 안아주고 돌봤다는 건 참으로 비극적이면서도 오묘한 인연이지요. 민수는 훗날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이 밉지가 않았다고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는 원망스러웠을지언정 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여인에게서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김지미 선생은 당시 최고의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가시밭길을 자처했을까요?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최민수 씨를 잠시나마 돌보고 그 뒤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간 그 속마음이 궁금해집니다. 지민은 원래 성격이 불같으면서도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간이라도 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물용 씨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이미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악녀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최물용 씨의 아들인 민수에게도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뺏어온 남자의 자식이라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이가 불쌍해서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둘 다였을 겁니다. 지민은 참 강한 여자였지만 동시에 참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녀가 민수를 안아주며 흘렸을 눈물은 아무도 보지 못했겠지요. 민수는 그 눈물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온기가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게 한 힘이었군요. 최민수 씨가 평소에도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뒤엉킨 운명 속에서 서로를 인간으로서 연민했던 흔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민수는 참 영리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운 놈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강효실 씨의 한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김지미의 고단함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지요. 사실 우리네 인생사가 칼로 물베기처럼 딱 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는 그 복잡한 가게도 사이에서 혼자 묵묵히 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명절마다 지미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면서 그는 아마 속으로 수만 번 질문했을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꼬여야만 했느냐고요. 하지만 지미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을 테고 민수는 그 밥을 먹으며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식구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선생님, 시간을 거슬러 1962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건은 정말이지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지진과도 같았습니다. 4대 독자 아들을 낳기 위해 10년 동안 배가 불러 있었다는 강효실 선생의 사연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마침내 아들 최민수를 낳았는데 그 기쁨이 채 열흘도 가기 전에 들려온 소식이 남편의 외도였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당시 강효실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지요. 4대 독자를 낳았으니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여야 하는데 남편 최물용 씨는 이미 김지미와 사랑의 도피를 시작한 뒤였습니다. 그 시절 간통죄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중죄였습니다. 도덕이 목숨보다 소중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강효실 씨가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던졌던 말, 부패한 도덕관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한다는 그 서슬 펄언 외침은 당시 모든 조광지처들의 피 섞인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피눈물 속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최물용, 김지미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당당해서 온 국민이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수갑을 찬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던 그 사진 한 장이 강효실 선생에게는 얼마나 큰 칼날이 되었을까요? 그 사진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파렴치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두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법도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사랑이 법보다 위대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한 그 무모한 웃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강효실 씨의 처참한 몰골을 생각하면 참으로 잔인한 미소였지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도 제대로 못 물리던 그 여인은 병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스캔들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세상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을 겁니다. 민수는 그런 저주와 축복이 공존하는 기이한 운명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김지미 선생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집까지 팔아 위자료를 마련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 최물용 씨를 석방시키고 강효실 선생에게 위자료를 건넸지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순애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돈으로 가정을 산 오만함이라고 해야 할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짐이라는 여인이 가진 독특한 기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천박한 의도라기보다는 자기가 뺏어온 남자의 전 부인과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혹은 최대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300만 원이 강효실 씨의 찢어진 가슴을 메울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돈은 강효실 씨에게 더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낳은 아들과 나의 10년 세월이 고작 300만 원에 팔려나간다는 자괴감 말이죠. 지민은 집을 팔아 사랑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한 여인의 영혼은 그 집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민수는 훗날 그 돈의 의미를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은 밤을 괴로워했을지 참으로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최물용 씨와 김지미 선생의 결합은 시작부터 축복받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보낸 7년의 세월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물용 씨가 영화 제작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김지미 선생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전성기 수입을 쏟아부어야 했지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생활은 겉모습만큼이나 화려했나요? 천만에요. 지민은 밖에서는 만인의 연인이자 한국 최고의 배우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남편의 실패를 뒷감당해야 하는 가련한 가장이었습니다. 최물용 씨는 참 신사적이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은 사업가로서는 소질이 없었습니다. 제작하는 영화마다 실패했고 그 빚은 고스란히 지미의 몫이 되었지요. 지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자기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켜줄 강한 남자가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밤새 마작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찾아 다방으로 달려가 뺨을 때렸던 그 사건만 봐도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지요. 그 다방에서의 뺨을 때린 사건 말입니다. 보통 남자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최물용 씨는 오히려 부인의 몸을 걱정했다지요. 지미 선생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산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때로는 자신을 꺾어줄 수 있는 강한 힘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물용 씨는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이었지요. 지미가 화를 내며 뺨을 때리는데도 민수 엄마 진정해,
몸 상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극심한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돌아온 건 보호받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보호해야 할 대상뿐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 말입니다. 지민은 그때부터 아마 이별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민은 훗날 말하길 자기는 누군가를 부양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자기가 부양받는 법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최고의 스타였지만은 한 번도 평범한 아내로서 사랑받아 보지 못한 그 고독이 그녀를 평생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 시절 김지미 선생은 민수 씨를 잠시 데려다 키우기도 했습니다. 친어머니를 버린 여자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밥을 먹이던 그 심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최물용 씨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수 씨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겁니다. 지민은 자기가 친어머니인 강효실 씨에게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만은 그 죄를 갚고 싶어 했을 겁니다. 민수를 안아주면서 그녀는 아마도 강효실 씨의 얼굴을 떠올렸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뺏어온 남자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파괴한 가정의 상징이기도 한 그 아이를 지민은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민수가 나중에 김지미를 미워하지 않았던 건 그 짧은 기간에 느꼈던 지미의 진심 어린 손길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미는 배우로서의 명성보다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몸부림쳤던 여인이었습니다. 빚 갚고 아이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화려한 드레스 밑에는 아마도 피멍이 가득했을 겁니다. 1969년 6월 10일 한국 연예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 탄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최물용 씨의 이혼 발표지요. 당시 대중들은 그 말을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건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무능한 남자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최물용 씨는 지미가 자신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성기 최고의 수입을 올리던 지미가 남편의 영화 제작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집까지 팔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자기가 곁에 있는 한 지민은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지민을 놔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기를 떠나서 다시 화려한 스타로 자유로운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웃었을지 몰라도 그 두 사람에게는 피눈물로 쓴 이별 선언이었을 겁니다. 김지미 선생 역시 나중에 고백하기를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경제적 역할과 부부의 태도 차이가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망부가 필요했지 남편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는 그 말이 참 가슴을 후벼 파는군요. 지민은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야 했던 팔자였습니다. 최물용 씨와 헤어진 뒤에도 그녀는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지만 결국 말년에 내린 결론은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이며 자신은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이 더 편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실 지미가 원했던 강한 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 강한 태양이었기에 그 어떤 남자도 그녀 곁에서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최물용 씨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타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물러난 셈이지요. 그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별 뒤에 남겨진 강효실 선생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을 뺏긴 뒤 15년 동안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고백은 듣는 이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듭니다. 선생님, 그 지독한 원망이
어떻게 용서로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정말이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기적이었습니다. 강효실 씨는 3번이나 손목을 긋고 수없이 약을 먹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였던 전옥 씨마저 딸의 불행을 지켜보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그녀의 한은 하늘을 찔렀겠지요. 하지만은 15년이 흐른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던 그녀의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겨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남편을 증오하는 대신 동정하기 시작한 거죠.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에 아들 민수도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김지미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겁니다. 민수는 그 거대한 용서의 나무 아래서 자라난 열매와도 같은 존재지요. 강효실 선생이 최물용 씨를 용서한 뒤에야 비로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들 최민수 씨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 사건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이순재 선생님, 최민수 씨가 그토록 복잡한 가정사를 겪으면서도 엇나가지 않고 지금의 대배우가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민수는 참 독한 놈이면서도 참 여린 놈입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부모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기에 오히려 그 공허함을 연기로 채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어머니인 강효실 씨의 변화가 민수를 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다면 민수도 평생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기적처럼 아버지를 용서하고 평화를 찾았을 때 민수도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긍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지옥에서 걸어나와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용서가 얼마나 큰 예술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와 김지미를 향해서도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었던 거지요. 최민수 씨는 평소에도 김지미 선생을 어머니라고 불렀고 주변 사람들은 그 복잡한 사연을 알기에 감히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평생 눈물로 지낸 이유가 바로 그분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 그 이상의 차원이 아닐까요? 그건 아마도 삶의 불행을 공동으로 짊어진 자들끼리의 연대감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김지미와 살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무능했는지, 그리고 지미가 그 뒤를 닦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김지미를 미워하기에는 그녀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버지를 사랑한 대가로 전 재산을 잃고 대중의 비난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보며 민수는 어쩌면 자기 친어머니만큼이나 가련한 또 다른 여인을 본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며 그녀의 헌신을 인정해 준 겁니다. 당신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참 고생 많았다고, 내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져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김지미 선생 역시 민수 씨를 친자식처럼 아꼈다고 들었습니다. 이복 동생인 최영숙 씨와의 관계도 민수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돈독하게 유지했다니 참으로 대단한 포용력입니다. 민수는 영숙이를 끔찍이 챙겼습니다. 엄마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항상 강조했죠. 사실 영숙이 입장에서는 민수가 무서울 수도 있었을 텐데 민수가 먼저 오빠로서 든든하게 버텨주니 그 복잡한 가족 관계가 오히려 풍성한 가족애로 변한 겁니다. 지민은 그런 민수를 보며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자기가 파괴한 가정의 아들이 자기 딸을 보살펴주는 걸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신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걸 민수를 통해 느꼈을 겁니다. 민수는 지미에게 있어서는 움직이는 면죄부이자 살아있는 화해의 상징이었던 셈이지요. 그들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선 영혼의 가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1999년 최물룡 씨의 별세 소식은 다시 한번 이 복잡한 인연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빈소에서 펼쳐진 풍경은 정말이지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과 두 번째 부인 김지미 선생, 그리고 그녀의 딸 영숙 씨가 모두 모여 고인을 애도했지요. 선생님, 그날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참으로 숙연하면서도 묘한 평화가 흐르던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어떻게 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미움도 원망도 다 씻겨 내려간 뒤였습니다. 김지민은 영정 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수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어깨바람을 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먹먹하더군요. 70년대 그 뜨겁던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이제는 백발이 되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이렇게 덮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도 김지미 선생을 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랄 정도로 그녀를 챙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상주의 품격이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민수는 그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키면서도 아버지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지요. 그는 지미에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뜨거웠던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미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짧은 교감 속에 60년의 세월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지미는 생전에 말하길 자기는 남편을 위해 가진 걸 다 줬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을 민수가 알아준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피조차 넘어서는 세월의 정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친어머니인 강효실 선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기도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축복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대면하기까지는 여전히 아픔이 컸던 걸까요? 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얼굴을 마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강효실 씨는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굳이 자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고요한 기도로 그 남자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것, 그것이 강효실 씨다운 마지막 배려였겠지요. 그녀는 15년간의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얻은 그 귀중한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미 역시 강효실 씨의 부재를 서운해하기보다는 고마워했을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한 남자를 애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그 특유의 인내와 절제가 빚어낸 결말이었죠. 김지미 선생은 만년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는 말이죠. 최고의 스타들과 세기의 로맨스를 펼쳤던 여배우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참으로 허무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선생님, 이 말 속에 담긴 그녀의 진짜 고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모든 것을 다 좁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었을 겁니다. 지미는 사랑을 하면은 앞뒤 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돈, 명성, 시간, 심지어 자기 인생까지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주고 나서 돌아보니 자기가 그토록 우러러봤던 남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남편이라는 이름에 커다란 산을 원했지만 정작 자기가 그 남자의 산이 되어줘야 했던 삶, 그 고단함이 축약된 말입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 망부가 필요했지 남편은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부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지탱해 줄 존재를 꿈꿨지만 결국 끝까지 찾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어쩌면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 큰 존재였기에 그 어떤 그늘도 그녀를 다 덮어주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최고의 여배우로서의 자존심과 한 여자로서의 결핍 사이에서 그녀는 평생을 줄타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민은 태양 같은 여자였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주변 남자들이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죠. 최물용 씨도 신사적이었지만 그녀의 열정과 생활력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민은 조카들에게 완전하게 갖춰진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완벽한 걸 얻으려면은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니까요.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 완벽함이란 건 환상일 뿐이고 결국 서로의 부족함을 누가 더 많이 메워주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한 결혼들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렀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 당당함이 바로 김지미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년은 미국에서 조용히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삶을 뒤로하고 평범한 할머니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아가며 그녀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을까요? 지민은 미국에서 자녀들과 지내며 한국에서의 그 치열했던 인연들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에 대한 생각만큼은 늘 각별했지요. 민수가 미국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며 집밥을 차려주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죄인 취급을 받기도 했고 여왕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타국에서의 그녀는 그저 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며 아마도 강요실 씨를 향해 수천 번의 사과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말이죠.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참 평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빚을 다 갚고 홀가분하게 떠난 자의 표정이었겠지요. 우리 세대 마지막 로맨티스트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이야기는 다시 2025년 10월 10일 김지미 선생의 부고가 날아온 그날로 돌아옵니다.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를 위해 한국영화인협회는 영화인장을 준비했지요. 빈소에는 수많은 후배 배우들이 찾아왔고 그 한복판에 다시 최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63세의 중년이 된 아들이 영정 앞에서 했던 말,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민수의 그 목소리에는 63년간의 원망과 이해 그리고 깊은 사랑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김지미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하나하나 읊조렸습니다. 300만 원의 위자료, 3천만 원의 빚, 그 돈이면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가시밭길을 갔느냐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요. 그것은 김지미의 삶을 가장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유일한 증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불륜녀라 손가락질했을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서 고통받았던 아들은 그녀의 책임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지미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에게 책임을 다했던 그 여인을 향해 그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민수 씨와 이복 동생 최영숙 씨가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던 모습은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졌지만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남매. 이것이야말로 김지미 선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미가 떠나면서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화해였습니다. 영숙이와 민수가 부둥켜 안고 올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영화인은 느꼈습니다. 아, 이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결국 용서라는 사실을요. 지민은 비록 시작은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끝맺은 만큼은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해냈습니다. 민수가 영정 앞에서 깊은 절을 올릴 때 저는 하늘에서 최물용 씨와 강요실 씨가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60년 전에 그 지독했던 스캔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이별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지요. 지민은 죽어서 비로소 만인의 연인이 아닌 한 가족의 진정한 어머니로 남게 된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는 사람들. 김지미 선생의 빈소는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모진 세월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며 오로지 가족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감정은 죽이고 살았지요. 지미도 그 시대의 희생양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함 뒤에는 우리 세대 여인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굴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빈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이제의 아버지를 그리고 두 명의 어머니를 온전히 가슴속에 묻었을 겁니다. 고통도 원망도 없는 그곳에서 그분들이 다시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저도 함께 빌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수놓았던 그 아름다운 이름 김지미. 그녀는 이제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 나누어 본 김지미 선생, 그리고 최민수 씨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겪어온 아픔과 치유의 기록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긴 대화를 마무리하며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그 시절을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오늘 지미의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도 참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은 지난날의 실수나 상처가 자꾸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지요. 하지만은 김지미와 강효실 그리고 최민수가 보여준 그 60년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아무리 깊은 상처도 용서와 책임감 앞에서는 결국 아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노라 자신의 황혼을 빛바라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미가 마지막에 평온한 얼굴로 떠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받은 비난보다 그녀가 베푼 진심이 더 컸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그리고 마음속에 그 누군가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한마디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평안의 숲으로 떠난 김지미 선생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리고 그 모진 인연을 아름다운 가족애로 승화시킨 최민수 씨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김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 또한 옛 친구를 기분 좋게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스타들은 가지만 그들이 남긴 삶의 향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남은 여생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늘
따뜻한 용서의 꽃이 피어나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그 시절 그 스타 특별기획 배우 김지미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이순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그리운 이름, 우리가 잊지 못할 스타의 숨겨진 삶의 기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따뜻한 위로, 그 시절 그 스타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